물탱크를 만들어서 시범을 해봤더니 진짜 비가 오게 되면 그냥 그대로 다 모여져가지고 차는 거예요. 그래서 장병들이 훈련 갔다 와서 뭐 막 씻고 그럴 때 보통 때 수도꼭지 4개밖에 없어가지고 다들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있으니까 여기서 막 씻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리고 그 청소 같은 것도 이걸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화장실 용수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군부대에서 이걸 쓰게 되면은 거기서 이런 환경 교육을 받게 되면은 제대하고 나서는 또 그 내용을 또 그대로 알고 있어가지고 사회에 적응시킬 거 아닙니까? 네. 가장 좋은 환경 교육의 장이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반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남자들만 가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축산 농가에도 지붕은 다 있거든요. 근데 여름엔 굉장히 덥더라고요. 소한테는 뭐 에어컨도 못 틀어주고 그러니까 파주시에 있는 어떤 목장에다가 빗물 시설을 한번 해봤습니다. 넓은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다 받아서 물탱크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오게 되면 다 물이 여기 차이는 거예요. 그 물 가지고 소한테 물도 주기도 하고 또는 그 물 가지고 여름에 더울 때 지붕에다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시원해가지고 온도가 2도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선풍기를 많이 틀어도 별로 시원하지 않았는데 물을 뿌려주고 나니까 시원해지더라. 그래서 냉방에 쓰는 전기료를 줄일 수 있었다라는 건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생각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자 다들 뭐든지 원료가 좋아야지 좋은 음식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깨끗한 물을 소가 마시면은 뭐 깨끗한 우유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빗물을 소한테 먹여서 진짜 빗물 우유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홍보를 하면은 여기는 원료가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우유가 나옵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이 교육적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빗물이 돈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이걸 스스로 모으게 할 수 있는 걸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해서 처음으로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다가 빗물 시범 사업을 해봤습니다. 운동장을 파서 빗물 탱크를 만들어서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홈통을 여기다 연결했더니 하수도로 갈 것이 전부 다 일로 모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연못에 물도 주기도 하고 학생들한테 거기다 뭐 나무도 심게 하고 수돗물로 콩나물을 기르고 그다음에 빗물로 길어가지고 어느 게 더 잘 자라는지 한번 비교를 했는데 빗물로 키운 게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근데 농부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비가 온다면 옥수수가 이만큼 자란다고 다들 아시는 거예요. 수돗물을 안만 줘도 그렇게 많이 안 자라는데 비만 오면 그렇게 자란다라고 해가지고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증적으로 다 아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그걸 했더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게 진짜 좋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30군데 학교에다가 시범 사업을 해서 빗물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게 학생들이 스스로 수위를 측정도 하기도 하고 이 물을 가지고 이제 동물원에 사육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물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pH도 한번 재봐가지고 진짜 산성비자를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과학 탐구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빗물이 나쁜 것이 아니고 모으면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몸소 실천한 그 사례가 경기도에 많이 있고 이걸 보고서 이제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빗물 시설을 많은 학교에다 보급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잘하면은 진짜 빗물에 대해서 잘 알고 빗물을 모으자는 쪽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물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빗물이 돈이지만 물값을 낼 때는 돈이지만 그게 너무 많이 나가지고 홍수가 났을 때는 이게 재앙으로 나와가지고 복구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래서 빗물을 모으면 복구 비용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실증적인 걸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대학교에다 이런 시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이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른 캠퍼스, 다른 중학교 캠퍼스, 고등학교 캠퍼스, 모든 캠퍼스에서 이걸 하게 되면은 금전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빗물, 공동주택에서 빗물 모은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3,000톤짜리 빗물 탱크를 만들어서 그거의 그 규모만이 아니라 그걸 만든 철학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서 외국에다가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여기가 원래 그 야구장 부지였었는데 야구장에는 비가 오게 되면은 물이 조금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콘크리트를 덮으니까 물이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하류에 있는 그 하수도가 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들어오고 나서 물이 더 많이 나오니까 홍수가 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정 당국에서는 빗물 탱크를 좀 만드십시오. 그랬더니 만드는 사람은 못합니다. 돈을 더 줘야지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자, 이걸 만들어서 홍수가 나게 되면 홍수 피해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그 돈을 거기다 쓰지 말고 빗물 이용 시설에, 빗물 이용 시설 만드는 데 쓰자. 그래서 구에서는 이런 권한이 있어요. 약간 용적률을 가지고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면 3%를 더 용적률을 주겠습니다. 얘기했더니 그 건설하시는 분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보다 훨씬 작은 돈을 들여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계를 관여를 했는데 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인데 건물의 한 동의 밑에 한 층을 더 팠어요. 지하 4층까지 팠어요. 그랬더니 그 건물 면적이 1500제곱미터이고 한 층의 높이를 2m로 하니까 1500 곱하기 2 하면 3,000톤이죠. 그러니까 3,000톤짜리 빗물 탱크를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에 칸막이를 둬가지고 1,000톤을 수질에 따라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통은 홍수 방지용이다라고 해서 보통 때는 그냥 다 쓰는데 여름에 태풍이 온다고 할 때 미리 이걸 비워놓는 거예요.